자, 안녕하세요. 좀 평화롭고 예쁜 영상만 만들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세월이 하수상한지. 자, 대통령께서 전대미문의 졸렬한 연설로 야당을 자극하고, 그리고 외신과의 인터뷰 한 방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무시무시한 반박을 초래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4월 19일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만평 읽기는 그 중에서 지금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그 로이터와의 인터뷰와 러시아, 중국의 반응에 대한 그림들을 소개합니다. 자, 국민일보 만평의 서민호 화백님의 20일, 21일자 그림입니다. 자, 문제 그 윤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가 어땠었길래 러시아가 난리인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지난주에 드러난 미국에서 도청한 내용 중에 우리 정부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주네 마네 고민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실제 155mm 포탄이 실려가는 모습도 잡혔고요. 이게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인데 어쩐 일인지 러시아는 모른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근데 대통령이 그제 인터뷰에서 만약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입장은 철저하게 인도적인 지원만 하겠다는데 다른 군사적 지원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죠. 다음날 러시아는 거의 모든 입을 총동원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은 반나절도 안 돼서 무기 공급은 전쟁 개입이다 라고 했고요. 러시아에서 푸틴 다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메드베데프 국방위원장은 우리의 적을 돕고 싶어하는 새로운 열성팬이 생겼다. 굉장히 감정적이죠.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저는 이거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자, 우리 정부는 다음날 또 반박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었다. 만약이라는 거죠.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자, 인도적 지원이라는 기존 입장엔 변화 없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토를 달아요. 다만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달려있다. 뭔가 좀 쌔바닥이 길죠. 자, 러시아는 인구 1억 4,400만에 LGTV, 초코파이, 팔도 도시락 엄청 좋아하고요. 16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호도 조사하면 막 2위, 3위 나오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푸틴은 싫지만 러시아 문화는 너무 매혹적이더라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곰이 누군가를 쥐어 패고 있습니다. 곰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상징이죠. 결연한 표정으로 맡고 있는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 같죠. 근데 난데없이 상투 튼 아저씨가 곰한테 몽둥이를 휘두르려는 찰나 곰이 딱 째려보고 뒷감당 되겠어? 하니까 다음날 만평에서 이 상투 튼 아저씨는 내가 이러는 건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행동에 가정형이 어쩌고 주저리 합니다. 마치 우리의 실수와 처지를 비유하는 것 같죠. 그리고 당황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서민호 화백님 그림은 눈 주위에 그림자를 잘 써서 여러 가지 표정을 구사하세요. 자, 윤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로 건드린 건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자, 굿모닝 충청의 설화백 화백 만평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같은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기자가 대만 해협의 긴장에 대해 물어보니까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국이 워낙에 펄펄 뛰는 문제라서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힘으로 대만을 밀어붙이지 말라고 언급한 적이 없어요. 뭐 박근혜건 이명박이건 문재인 대통령이건 그냥 국제 질서에 맞게 평화롭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정답이에요. 심지어는 이에 당사국이라고 알려진 미국 대통령도 대만 문제에 대한 물으면은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다가 대고 패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중국은 즉각 반응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인의 몫이며 다른 사람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의 발언을 말참견이라고 폄훼한 거죠. 또 중국 외교부장 친강이라는 사람은 대만 문제에 불장난했다가는 타 죽는다 라는 무시무시한 발언으로 응수합니다. 이거 완전히 미친놈인데 그래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자, 여러분 딱
일주일 전 13일 시진핑이 광저우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에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을 일구고 기업의 발전도 이루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중국이랑 좀 대면대면한 상태에서 먼저 우호적인 제스처를 저쪽에서 날린 건데, 그제 윤 대통령이 당장에 우리 이익과도 관련 없는 대만 문제로 똥을 뿌려버린 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 윤 대통령의 포탄을 실은 배가 뒤집어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악다구니를 쓰고 있고, 저쪽 강 건너에선 시진핑과 푸틴이 선 넘네 이러면서 살짝 화가 난 상태죠. 그리고 이쪽에 시가 한 편 걸려 있습니다. 경무도화가 경아 이물을 건너지 마오. 자, 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을 거꾸로 표기한 별명입니다. 경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도 입만 살았으니 장차 이 나라를 어이할꼬. 자, 상고시대의 시가 공무도화가를 패러디한 겁니다. 아, 참, 이 평론가분들은 정치 역사는 물론이고 문학이나 예술 등 참 교양이 풍부하셔야 이렇게 그려낼 수 있나 봐요. 이게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라고는 하지만 무슨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서 인용하는 건 또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이 경무도화가대로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딴지일보 찌질이만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으로 뻥 차서 넣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러시아와의 갈등, 그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필요하게 휘말려들지도 모른다는 국민들과 군의 불안을 표현한 그림인데, 뭐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네, 영화 300의 그 장면을 패러디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자, 윤 대통령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지가 지나치게 헐렁하죠. 전부터 윤 대통령의 패션은 여러 가지 화제를 낳은 적이 있죠. 그리고 벌건 얼굴, 이거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점을 풍자하고요. 그리고 이 콧수염은 뭐냐면, 얼마 전 국회에서 갑자기 앞머리를 젊었을 때 검사 시절처럼 내리고 나타나서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일부 네티즌들이 꼭 히틀러 같다고 조소하는 짤들을 막 퍼뜨렸어요. 최근에 윤 대통령의 상태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사람이 머리 모양 바꾸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죠. 경제는 엉망이고 이재명 수사도 잘 안 되고 지지율도 바닥이고,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대노하셨다 이런 보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저렇게 머리 모양까지 바꾼 게 아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니,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이렇게 온 국내외 사방팔방 싸움이나 걸고 다니는 거라면 국민들이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우, 정말.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